3인곡 본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가는 혀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현상 백곡경을 어찌하야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눈을 보라 가시는고 저기 가는 젊은 여인 본뜻도 하구나. 임금이 계시는 서울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무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이때 천상백옥경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로 이 공간과 이별하였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감녀의 질문입니다. 이제는 을려의 대답이 시작되죠. 어와 너여이고 이내 사설 들어보. 아, 너구나. 내 사정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하가마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의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꿈꾼 띠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이리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네와 어디 다르신고. 나도 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응석과 애교를 부리면서 어지럽게 굴었던 것이죠. 화자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님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반가워하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게 보이니까요.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어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야 원망하며 사람이야 허물하랴.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네요. 화자가 생각했을 때 임과 이별하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탓입니다. 특히 이리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서러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하도 서러워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조물주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의 원인을 조물주 탓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운명에 돌리려고 하지요.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사입니다. 을려의 이야기를 들은 감녀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을려를 위로하지만 을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을려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예전에 님을 모신 적이 있어서 내가 님을 잘 아는데 물과 같이 연약한 체질이 편하실 때가 며칠이나 될 것인가. 춘환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퇴일종처는 뉘라서 매셨난고. 죽조반 조성매 니와 같이 새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이른 봄의 추위와 더운 여름은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은 또 누가 모시고 있는 것인가. 아침밥과 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사계절과 하루 온종일을 생각하며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를 내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화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올까. 님이 계시는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 것인가? 화자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헛헛한 마음이 드는 화자는 님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무슨 일로 저렇게 끼어 있는 것인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은 어떻게 보겠으며 지척을 모르겠는데 천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로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을 의미합니다.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이 계신 곳은커녕 가까운 곳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월, 해와 달은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둠전 된더인고.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화자는 산에서 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가로 이동을 해봅니다. 인과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두 번째 노력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역시 구름과 안개와 같은 장애물로 간신을 의미합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는가. 강에 떠있는 빈 배는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합니다. 강편에 혼자 서서 디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강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화자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점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굴 위하여 밝혀져 있는가. 불은 밝혀두었지만 올 사람이 없으니 화자는 더욱 쓸쓸하고 외로워지겠죠. 밤벽 청등 역시 빈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오르며 나리며 해뜨며 바자지니, 오르고 내리고 헤매며 오락가락 돌아다니다가 적은덧 역지나야 풋잠을 잠깐 드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하여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낮 동안의 화자의 모습을 요약하며 힘이 잠시 다하여 잠시 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속에서 님을 보니. 꿈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화자의 소망은 실현되었지만 이것은 꿈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것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가장 살자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옷과 같이 곱던 얼굴은 반 넘게 늙었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 실컷 아뢰려고 하였는데 눈물이 잇따라 쏟아져서 마음에 담긴 것들 다 못 풀어내고 목부터 먼저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끄릉끄릉 앓고 있는 중에 오련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뒀던고.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였는데 화자는 잠을 깹니다. 여기까지가 이 노래의 본사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확인해 볼까요? 결사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아, 헛된 일이로구나. 내 님이 어디 갔는가.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날 좇을 뿐이로다.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올 뿐이로다. 화자는 허탈감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는 옛날과 달라져서 외로운 신세가 되어 있고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라오고 있죠. 차라리 쉬어디어 나골이나 되하이셔 님 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화자는 죽어 지는 달이 되고자 합니다. 을녀의 이야기를 들은 감녀는 이렇게 조언하죠. 각시님, 달이야커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각시님,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 여기서 나궐은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면 굳은 비는 임에 가까이로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정철의 송미인곡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